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메리장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매립장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400만 원 감액한 9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 위탁금 예산액 23억 7,500만 원 중에 계약액 21억 1,200만 원에 대한 계약 잔액 2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하여 음식물 탈리액 운반 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을 960만 원 삭감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4억 5,100만 원 중에 계약액 30억 7,200만 원에 대한 계약 잔액 3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432페이지 인력 운영비로 직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의 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따른 정상금 반환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이용하였고 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84만 5천 원, 진주권 강력쓰레기 매립시설 정설 사업에 3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회 추경 수정 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으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민간위탁 용역 2020년부터 21년도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이 부적정하다는 처분 결과 통보에 따라서 위탁업체에게 반환하여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률 및 정책 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이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일개 위원회로 자격으로 그리 봐주시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공공시설에 대한 인건비 반환 요구의 건으로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면은 추경 수정 예산안에 이게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하겠다 3억 1,500여만 원을 그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입은 언제 했습니까? 세입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총 10번에 나눠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10번 중에 현재 8회까지 납입이 됐습니다. 근데 세입을 할 때 그때 우리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3억 9,4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세입에도 3억 1,500만 원 안 잡았었나요? 삼억 9,400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착각해서 잠시만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3억 9,400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3억 9,400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재편성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받은 것이 3억 1,500여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안 받았던 11월달, 12월달 돈 받을 것은 우리 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2월대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억 9,400에서 3억 1,500만 지금 제가 보니까 11월 3일까지 돈 들어온 거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 그죠? 8번 나눠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약 한 돈 한 7,900만 원인가 7,800만 원, 아마 7,900여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예. 돈을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이월시킵니까? 예, 현재 3억 1,500만 원은 반환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가 직접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법안에 돌려줘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게 이제 감사 결과에 부당하게 반환 결정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업체로 그대로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반환이 되더라도 네, 돈을 지금 11월분, 12월분을 예. 우리가 반환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일단 감사 결과에 부당하게 반환 결정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려받는 걸 반환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중단? 예, 예. 왜요? 감사 결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가 부당하게 반환 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우리 진주시가 예, 예.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예, 예. 부당하게 지금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 예,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억 1,500원을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 논리입니까?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아니 근로자 방안을 지급은 강구하라. 그래서 그 부분들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감사 결과가 예. 또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3억 지금까지 돈 받았던 3억 1,500여만 원이 예. 부당하게 지금 법안에다가 받았던 걸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이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리 해가지고 그 어쨌든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잠시만요. 방안을 이거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예. 혹시 조금 아직 이 업무에 숙달이 안 돼서 모른다면은 제가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국장님이 답해 줬고 밑에 있는 담당 우리 주무관이 하시도 좋고 담당 팀장들 하시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어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부당하게 지금 돈을 반환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3차 추경 예산에 1차 수준으로 넣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근로자에게 뭐 근로자는 나중 문제고요. 근로자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가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탁업체에 줘가지고 돌려주는 방안. 잠시만요. 예. 자, 근로자에서 주식회사 법안이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그는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주식회사 법안하고 관계만 결정되는 것이고 법안이 근로자에게 주고 안 주고는 그는 또 우리가 어떻게 가냐 하겠습니까? 또 감사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은 우리 진주시가 근로자에게 그 부당하게 뗐던 돈을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는 고육직책으로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나눠주게끔 그 촉구를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주식회사 법안에 안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관계가 전체적인 맥락이 도감사 처분 결과의 맥락이 일단은 근로자에게 그 반환금을 갖다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첫 번째 주문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판수받은 것 자체는 그 법안에서 바로 내주는 게 맞다고 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해서 현재 지금 환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법안하고 협의 아래 이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다시 지금까지 납부받은 것을 돌려주면 법안에서 이때까지 했던 걸 전체적으로 근로자들별로 1인당 얼마씩 내줄 것인지를 갖다 계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번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항이라는 것은 그 주식회사 법안에서 우리 진주시에다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근로자에게 이게 돈을 주겠다는 것. 그냥 아니면은 구두 약속입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 담당 계장, 뭐 담당자 다 가서 그쪽하고 그쪽 경영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의로서 대한민국은 문서로서 가야지 말로서 간 것은 그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는. 뭐 위원장님 꼭 그러시다면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문서를 가지고 해가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구하시면 제가 오늘 질의를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잠시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또 조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짚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공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가 그 법안에다가 위탁을 했죠, 그죠? 처리비를. 위탁을 했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예산이 지불이 됐는데 그중에 법안이 이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불이 덜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임금이 제대로 안 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할 어떤 그런 의무가 없나요?
범안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어떤 건 없나요? 예, 계속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이제 우리 뭐 한번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네.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하고 진주시하고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예. 그거는 적법하게 지급이 된 것이고 직보를 예, 지급했죠. 그렇게 그건 지급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음. 그 이제 계약 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 잔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어떻게 그 차액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범안하고 간의 계약 관계에서 지급이 됐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에서 범안하고 그 그 계산한 것 자체가 이제 맞지가 않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그 잔액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채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뭐 어디 소송이 있었습니까? 그 근로자들이 관련해서 소송을 현재 했었나요? 소송이 있은 건 아니고 네. 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아. 이런 쪽에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답을 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지적이 되어서 네. 그거에 따라서 돌려주되 진주시와 그 근로자와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발생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바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당초 계약이 된 범안에서 돌려주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범안에서 진주시에 그 납부된 그 금액을 포함해서 그걸 그러니까 갖다 돌려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런 1년분입니까? 월 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분납하게 되었었습니까? 예, 그 금액이 이제 그 뭐 좀 고액이다 보니 네.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뭐 한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거는 뭐 우리가 가능한 일이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달치가 안 들어왔다 그죠? 약 한 7천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우리 시에다가 이 납입을 하지 말고 범안에서 직접 그 처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달분에 대해서는 그럼 쉽게 2달치 말고 나머지는 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람 받지 않고 감사 바로 결과- 그 처리하고 그럼 그 노동자 그 근로자들이 별 뭐 불만 없이 만족했으면 그 제소를 취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 처분이 최근에 내려왔고, 아. 예, 그거에 따라서 아, 저희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납부는 받아왔는데 예. 그렇게 납부 받는 행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그럼 더 돌려 이상 한수 받는 이때까지 게 안 받은 맞다 이 것까지만 말이죠. 받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 한 7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직접 법안에서 그냥 바로 지불한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납부 받은 것만 돌려주면 뭐 해소가 되는 것으로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3억 1,500만 원은 언제 우리가 받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우리 회계적으로 회계상을 어떻게 세입을 잡았습니까? 예, 일회충에 일회충에 잡았습니까? 어떤 맹목으로 잡았어요? 그게 뭐 지방세도 아니고 뭐 교부세도 아니고 어떤 맹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예. 그 세외 수입이 됩니까? 세외 수입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입이 우리가 이제 세입이 됐고 이번에 세출을 통해서 돌려줌으로써 그 범안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존경의 서정인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우리 서정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외 수입으로 잡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억 9,400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는 지금 3억 1,500이 들어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서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범안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 내용까지 포함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예. 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 되어 있습니까? 감사 결과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당하게 반환 결정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 부당하게 반환 결정하는 되어 있어서 예. 우리 진주시는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비를 미지급된 임금비를 돌려줄 수 있도록 뭐 방안을 강구하라 뭐 이래 왔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약 7,900여만 원은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1회 추경 때 3억 9,400여만 원을 갖다가 편성시켜 놨는데 예. 그럼 나머지 7,900여만 원은 나중에 이번 우리 본예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수입이 잡혔잖아요. 네. 예. 그럼 먼저 우리가 12월 말에 정리를 이 추경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 때 이걸 갖다가 맹시로 넘어갑니까? 사고일로 넘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로 넘어갑니까? 7,900여만 원은 수입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끝이 나는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우리 2024년도에 자 2024년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예. 3회 추경에 이걸 1차 수정 예산 올라올 것 같으면은 이 세출이 3억 9,400이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게 맞다면은 3억 9,400이고 3억 1,500을 돌려주고 그러면 7,900만 원 아직 받지 않았지만도 미수금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자료가 이번 추경 때 같이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조금 제가 잘 모릅니다만도 아마 그리 돼줘야만 이게 나중에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아까 또 감사 지적 사항대로 해가지고 처리돼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세입을 잡았던 것이 이 부분은 미수금으로 되고 세출로 있어 뭐 마이너스 감소가 된다든지 이리 돼줘야만이 진주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는데 세입에는 3억 9,400이었는데 세출은 만약에 이 통과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도 3억 1,500이 세출이 돼서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잡았던 그 돈 마이너스 그 차는 7,900만 원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고 우리 계산을 할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3억 1,500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된 게 본의원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을 연말까지 다 받고 내년에 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첫째,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성급하게 할 것을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편리를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약 12여여간을 주식회사 법안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공구처리장을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작년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상이 됐으면은 우리 지금 매립장 사업소에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 열악한 조건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는 데서 하지만 공직자라고 본부는 그 근무 환경을 떠나서라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걸 돈을 3억 9,400을 지금은 이제 부당하다고 이야기 나왔겠지만도 9,400을 받을 때는 주식회사 법안에서 이 돈을 우리 진주시대가 반환할 때는 그 당시는 자기들이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그 당시는 자기들이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진주시에다가 반환을 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라고 공무사고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두 번 거부를 했죠. 예.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하든 1월 27일부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우리 진주시에다 공문을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게 돼 있었죠. 받을 때는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법안이 지금 이 감사 결과 보고로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예. 그때는 그럼 주식회사 법안에서 너가 주식회사 법안이 이 부당하게 임금비를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을 통감하고 진주시에다가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뭐 돈이 주식회사 법안이 남아서 돈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에서 돈을 반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잔액만큼을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납부하기로 협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납부를 받은. 자,
부당이익금을 받았죠, 그죠? 예, 예. 그럼 우리가 부당이익금을 받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과 이제 질의가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가 부당하잖아요. 부당하면은 우리 그 수탁자 진주시와 위탁자 주식회사 범한 간에 위탁 계약을 할 때 근로이행 확인서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작성을 합니다. 하죠, 그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가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중대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면은 진주시는 수탁자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가실에 대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심하게는 계약 취소까지 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일어난 사항이고 본위원이 작년에 7월 1일부로 들어오기 전에 2022년도 2월 1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페널티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페널티를 줘라고 회계가에다가 계약 이행 확인서에서 상에 심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문을 안 보낸 겁니까?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매립장에서는 지난 1월 27일 날 그 주식회사 법안에서 이 돈을 반환을 하겠다고 왔었을 때는 저는 앞뒤를 재지 말고 우리 매립장에서는 매립장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으면은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계가에다가 매립장 사업소에서 주식회사 법안을 이래 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근로이행 확인서에서 심대한 위배가 되니 제가 뭐 문구는 다 있습니다. 위배가 되니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내라 주십시오. 그거 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저는 그 공문을 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안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버젓이 영업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에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주시는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돈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근로자들을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돈 안 받겠대요. 저한테 그렇고 우리 이기수 위원장님한테도 부위원장님한테도 그 진정서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22일 날 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이분들이 발빠르게 창원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진주시가 피고입니다. 진주시에다가 내가 받지 못했던 돈을 돌리도록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은 부당한 업체 주식회사 법안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피고 진주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왜 계약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 문구도 소장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우리가 주식회사 법안에 솔직히 해서 쳐다도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 미지급된 인건비를 받겠다고 대면을 하고 앉아서 서로 협의를 하겠다?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 합니다. 진주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진주시에다가 소송을 해서 받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3억 1,500 추경 예산을 우리 진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편성해가지고 법안을 돌려주면은 그러면 법안에서는 저는 안 받겠다겠으니까 모르겠지만도 진주 미국 근로자들은 또 진주시에다 지금 소송을 해놨단 말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도 자기들은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자기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추경해서 3억 1,500을 잘 받아난 돈을 또 감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부당하다고 우리가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 주식회사 법안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법안을 보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근로자들의 억울한 임금 체불된 걸, 미지급된 걸 나눠주면은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주식회사 법안에서는 저 위원장실에 두 분이나 와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 있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진주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반환해갖고 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적용을 편성해서 돈을 반환하겠다. 저는 제가 감히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도 저는 또 감사위원회도 아십니까? 감사 지지사항을 저 잠깐 읽어봤는데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근무를 했던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분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재 열심히 근무를 했던 분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당하게 반환금을 받게끔 했다고는 그 하나만으로 경미한 인사이고 경징계돼 있습니다. 경징계를 조치하라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잘 듣고 계시겠지만도 또 감사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아직까지 또 감사위원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공직자 세 분이 올라와서 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거 아닙니까? 네, 인사위원회 오늘 그죠?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억울함은 호소하지만 우리 진주시에서는 왜 상급기관에다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았다고 하면 상급기관에다가 죄를 제기를 못합니까? 나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세 분은 오늘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진주시는 상급기관에다가 이 감사위원회 이 내용이 왠지 모르게 부당하다고 지금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위력의 압력을 우리 메리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법안에다가 위력을 가해가지고 돈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주식회사 법안이 또 감사위원회가 갖고 소명을 할 때 우리 매립장 사업소에 있는 공직자분들에게 위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워딩을 했기 때문에 또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가 부당하게 돈을 반환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돼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진주시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당연히 진주시가 말 못하죠.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 계약범에는 노동자들에게 비정산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안에서는 돈을 반환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원래. 지금은 6조 2항에 정산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2월 1일 날 계약을 할 때는 법무법인 서경에다가 해가지고 6조 2항을 긴급하게 추가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산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아마 우리 관리감독도 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다 어떻게 했더니 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은 그럼 우리 공직자가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이렇게 작년에 두 분이나 공문을 보낼 때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올 27일 날 올해 23년 1월 27일 날 공문을 보낼 때는 반환하겠다 그러는데 무엇을 우리가 부당하게 거기서 가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위력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공문상에는 그렇게 이제 심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뭔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하지 않았느냐고 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그 도감사위원회 한마디에 그냥 그만 눈치 보고 반환한다? 우리 진주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3억 1,500에 대해서 주식회사 법안에다가 저는 그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주더라도 내년에 다 받아가지고 우리 편성되어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다면은 아까 부당하게 했다 그러는데 부당하고 한 거는 우리 진주시는 가라면 또 감사위원회고 그 감사원 감사에다가 우리 부당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번 감사 제기를 해보십시오. 진주시 자존심 있다면은 34만 진주 시민들이 자존심 있다면은 그래서 본위원은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이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주경의 편성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7,900여만 원은 그보다 조금 작았겠죠. 그 여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했습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대로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도 편성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걸? 아 내년 추경 때 이래서 뭐 아까 미수금으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법안 관련된 그 근로자들 그 소송 관련이 총 31분 중에서 11분이 서명을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분이 있는데 지금 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일단은 그 돌려주는 쪽으로 지금 감사 처분 지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물론 소송에 참가해서 하시는 11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진주시에서 또 해갖고 받겠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 20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사가 그분들은 사실상 그 돈만 받으면 그걸로서 어떤 뭐 미는 관계가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또 그런 부분 그러면 3억 1,500만 원을 다 돌려주시다가 지금 저분들 11분들은 돈이 1억 8,600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1억 8,600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럼 1억 8,600은 저분들이 안 받아가면 그건 또다시 우리 진주시가 해소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올린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20분이라도 빨리 먼저 해가지고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네. 그럼 그 받겠다쿠는 우리 뭐 그 자료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할 때는요, 네. 그 31분 중에서요, 실질적인 순수한 근로자는 17분이었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다 관리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소장, 그 다음에 거기에 격리받던 2분, 뭐 쭉쭉쭉 다 관리자급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 17명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비를 제가 이야기했었지, 그분들은 나름대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질의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단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 수정 예산을 긴급하게 올리게 됐는데 위원장님 판단하시는 대로 어떻게 위원회에서 처분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제 본위원은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판단을 안 했던 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까지 저는 제 질의를 마치고 아무튼 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것을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진주시는 부당하게 반환 결정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방안을 강구해라. 여기에서 지금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정의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진정서가 일단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뢰와 신임의 기업 정신에 반하는 불량 회사가 현재까지 진주시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며 진주시와의 위탁 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당장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장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소청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이때까지 진행해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업 지시서도 있고 위수탁 계약서도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신뢰성이 있나,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도 모른다고 파악을 얘기하시면 해보고, 안 돼요, 예. 국장님. 이거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 된다, 안 자리에서 된다 이야기하기가 판단해서 뭐 적절하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않다라는 성격은 아닌 것 이야기는 같습니다. 예.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약상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장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격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를 갖다가 제출한다. 그래서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과정에서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하격서 제출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행사상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 기책 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행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가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가업지시서에서는 또 이런 내용을 또 중복적으로 해갖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A 업체와 진주시가 계약할 때 이미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너가 다 책임진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지시 3회 했죠. 행정지시 몇 번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인데 예. 일단 뭐 2번이든 3번이든 그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행정지시만 할 게 아니고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좀 더 강한 메시지를 갖다 전달했어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고 그리 이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업지시서에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7항입니다. 이 4조 7항 같은데 4조 7항에 보면은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 위반이나 절차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재반 사항에 대하여 의리 책임진다고 또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 지시를 내렸는데도 만약에 불복을 하고 이행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과태료 들어가고 또 과태료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행을 또 안 한다고 한다면은 계약 해지까지 검토를 했어야 맞지 않나는 이야기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경상남도 감사를 해왔습니다. 쭉 그렇게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감사 결과 처분 통보가 이제 최근에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처분이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게 행정 절차적인 그 어떤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님. 예, 그래서 이제 예,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근거 사항이 아니고 이행 사항이 이렇게 내려오기 이전에 진주시에서는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 그 전에 감사실에서 했잖아요. 했죠, 그죠?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근로자 편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자체 감사를 해도 상부기관에서 그걸 할 때는 또 아니, 상부기관의 의견을 잠시만요. 봐서 또 그래 처리가 자, 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리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뭐냐면은 진주시 감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부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시차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단계별로 갔다는 거예요. 먼저 뭐냐면 행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는데 이거 부분은 A 업체가 분명히 잘못해갖고 임금비를 안 주는 건데 진주시에서 좀 이렇게 중재를 써갖고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번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 세 번만 끝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냐면은 진주시 감사관실에다가 또 문제 제기를 했고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도 뭐냐면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뭐냐면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다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지금 나왔지만은 얼마 안 됐지만은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결론을 내릴 때 근로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안 내놨다. 그 답변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예. 아니요. 예. 그 모른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무부수에서 주무부수의 일로 지금 뭐냐면 감사관실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모른다 하면 과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확인을 당연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근무를 발령을 받아 왔을 때는 이제 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예.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기존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지금 말해서 업무 파악부터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업체에서 아니면 근로자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이런저런 답변을 갖다가 다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나름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 그 판단을 하셔야만 나중에 어떤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뭐 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신데 사실 뭐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우리 위원장께서 하시고 작년부터 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 뭐냐면은 절차상의 이 과정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를 그리 높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감사위원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부분이고 또 그걸 갖다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임금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쉽게 말해서 이걸 그냥 떼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뭐 업체에서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갖다가 뭐 정확하게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 정확하게 지급한 게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 봅니다. 뭐냐면은 정확하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00% 지급해야 될 임금을 80% 정도 지급하고 20%를 갖다가 지금 와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회사 운영비를 쓸 수도 있고 뭐 썼겠죠. 다른 쪽으로 이익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인식을 갖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서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의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 보거든요. 요거 법률적 해석 정확히 다시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일 업종 진주시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보니까 뭐냐면 계약을 갖다 그때는 2020년 했고 지금은 계약이 따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 업체에서 왜 소급 적용을 원합니까? 당연히 그 업체가 가오를 저질렀으면은 요번 계약할 때 쉽게 말해서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대행 업체 이걸 하는 게 그 업체 아니면은 진주시가 지금 이걸 처리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어차피 뭐 그 할 때는 수탁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관련 어떤 또 행정적인 어떤 건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뭐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도 한번 만약에 뭐 법률적으로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이해도가 높아지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안 된답니다. 된답니다.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다음에 하실 때는 뭐 법률적인 부분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이 잠깐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그 결과가 저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월 27일 날 돈을 주식해서 범안이 반환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을 때 우리 진주시는 우리 매립장 사업소는 발빠르게 조금 전에 이규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계약서상에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목조목 적어서 부당한 업체에다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결가에다가 공문 한 장만 보냈어도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또해까지도 안 갔으리라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정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계획 당시 하고 올 그 7월 달에 이제 인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장님도 이제 이 자리에 오셨고 과장님도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업무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좀 이 파악을 좀 못하는 일이라든지 대응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또 파악이 됩니다. 예, 뭐 지금 과장으로 있다 국장으로 와서 그 많은 과의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하나하나 대응한다는 것이 무리도 있다 이렇게 또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세입에는 전부 다 받은 걸로 세입을 잡아놓고 현재 받은 돈만 다시 반환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전 액수가 그러니까 일부는 반환해서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또 일부는 그 받지 못한 2달 지분은 또 직접 주고 이런 거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산상의 어떤 그것도 정산도 예산상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았던 1억 9,500, 3억 9,500입니까? 3억 9천 되는 돈을 다 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세입의 그 입장에 맞추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 반환을 하든지, 그때는 또 이 지금 현재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이걸 모든 걸 다 3억 9천 얼마의 그 돈을 전부 다 받고 그런 어떤 절차가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환하지 말고 전부 다 받고 나서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지금 그 노동자 11명이 지금 소송을 걸어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여러분이 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분이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을 줄여 나가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또 위원장님이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그래 다 향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그래 해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그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그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 보원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개 하겠습니다. 1. 제가 안 적어도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악취 오염 측정 기록지 가로 열고 데이터 정리한 것. 2.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악취 사례, 지금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3.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이직률이 좀 비교적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 오염에 대한 개선책이 되지 않고서는 근로자 이직률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4. 조금 전에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1명, 저는 다 명단 압니다. 31명 중에서 11분은 이분이고 나머지 빨리 바꿨다고 이야기했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협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근무를 하셨던 근로자분들을 아십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돈 금액은 얼마고 이분들은 1억 8,500이고 1억 8,500이고 600입니까? 그렇고 그분들은 금액이 얼마고 그것까지 다 합치가 금액이 우리가 한수를 조치받는 것이 3억 9,400이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그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로자들이 돌아갈 돈은 3억 763만 천 원이에요. 그러면 프로티를 따지니까 78%입니다. 22%가 비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주식회사 범안에 공과 잡비 이윤입니까? 예, 일반 관리비하고 그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돌려줘야 됩니까? 예, 예. 그는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본회의사한테 다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지금 이 주경이 지금 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계산상을 잘못했다고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3억 1,500을 받았는데 3억 1,500을 78%를 하니까 2억 4,500이에요. 돈을 다 안 받았는데 우찌가 일단 우리 노동자 임금비부터 먼저 돌려주자 그랬으니까 직전 이윤과 관리비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도 그럼 2억 4,500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 1,500을 펜션에 주겠다? 그분들에게 잘하지도 못한 기업들에게 적정 이윤과 관리비까지 주겠다? 그래, 그거는 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고 잘못됐더라도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3억 1,500 나누기 이거 한 78% 하니까 2억 4,50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다 돌려주려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억 700을 나눠주려면은 돈을 3억 9,400을 다 받아가지고 돌려줘야만이 그게 적정한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저쪽에 아까 그 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하겠다 제 이야기 했는데,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소송에 가담하지 않은 그 나머지 어떤 그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우리 행정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거의 90% 받을 수 있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 얘기는 오늘 그만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립장 사업소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식을 위하여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사람 전화 받고 또 막 먹고 나왔습니다. 아니 한 시간에 다 끝내. 12시간에 다 끝내. 이해가 없으십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원회 근무 일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인력 운영비인 시원회 수당을 기정액에서 3,900만 원 감액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기정액에서 5,900만 원을 감액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부분에서 우편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 경비 부분에서 국내 예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제3차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515페이지 우편요금 중에 등기요금이 2,530원 곱하기 29,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실상 이 등기 우편만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 외에 우리 우편요금도 있고 청사 유지 관리비도 있고 한데 다 열가기가 뭐해서 그 통계 목록에 우편요금만 이렇게 줄이 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등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가태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태로 나가면 이제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든지 어떤 법규 위반한 것에 대해서 가태료가 나가는데 이게 이제 사전 예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 안내에. 그럼 100원을 부과할 경우 20% 가면 80원을 사전 안내를 보내는데 사전 안내할 때는 주로 이제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부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본부가를 합니다. 본부가를 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되면은 그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난초 가상금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 등록 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환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 예산 335억 9,700만 원, 자본 예산 632억 7,500만 원, 총계 968억 7,2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0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의 국비 내역 조정 및 시비 매칭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사업 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5억 9,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축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감소로 급수공사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60억 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수비는 집행자의 삭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정수구입비 3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수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신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터 475페이지 직급별 인원 조정, 장기 건속자 퇴직 등에 따라 배급수비 보수 1억 9,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4천만 원, 동력비 5,100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 배상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감소에 따라 급수공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공사비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부터 477페이지입니다. 연도 말 집행계획에 따라 여비 2,100만 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 정액,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3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 원을 감액한 25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0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이정수장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 중 언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급수시설 개량사업, 미사용 소규모 급수시설 폐공, 미사용 소규모 급수시설 장호 및 물탱크 철거, 도로 확보장 구간 급수관 신설공사, 노후 수도관 및 간망 정비, 도로 및 하층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집행잔액 총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총 유기탄소 분석 장비 구입 비용,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3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매칭금 150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5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 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136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에서 483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의 추경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는 계속비 조서입니다. 노후수장 정비사업 2023년 국비 조정 내역 및 총사업비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국비 내용 조정으로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 1억 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도 국비 내역 조정 및 총사업비 변동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414페이지 보면은 그 하단부 중간쯤에 진지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 시상금 예. 지금 400만 원 돼 있는데 요 하모수로 1등이 하모수로 결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모수는 100만 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시상은 하고 예.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모수는 시상금이 100만 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 그러면 이래서 우수상이나 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상 2명에 대해서 50만 원, 그 다음에 장려상 5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 다음에 노력상 1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쭉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름은 최우수상 하모수, 네. 우수상 난강수, 네. 우수상 하모 사랑수, 네. 장려상의 애나수 외에 4개, 노력상 난강 농계수 외에 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나수가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전문가하고 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결정된 최고 많이 선정된 걸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에나수는 그 상표 등록금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나수는 특허 등록청에서 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가 그럴까요? 서정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지 말하면 아닙니다. 예, 하십시오. 멈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과장님 지금 그 일반 회계에서 우리 특별 회계로 상수도 특별 회계로 올해 전입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일반회계에서 그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100억 원이 전입이 됐고 나머지는 그 매칭 사업으로 전입이 되는 그 정수장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노후 수도관 현대화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매칭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그 국비 보조 사업은 그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내려온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조금 전에 그 보고해 줬던 이 수정 예산 이것도 보조금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것도 이 속에는 50%의 시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출금 이 뭐지 따로 생각하면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매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전입이 되나요, 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때 매칭은 매칭으로 딱 넘어오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오는 100억은 노후가 교체관 12사업에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럼 예. 그게 매칭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후관 교체 사업은 저희들 12로 전액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100억 하고 예. 매칭 비용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우리 상수 사업소 특별회계에 들어오느냐고. 그게 100억이 답니까? 예. 100억이 다. 올해 예. 100억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 사업소 전체에 10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다 따로 들어옵니까? 따로 들어옵니다. 따로 들어옵니까? 예. 그럼 방침을 전부로 저희들이 치면은 국장님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이제 그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 노후 그 상수도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 원 전체가 시비로 해서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하고 또 그 현대화 사업 동부 5개면 그거는 이제 매칭 비율로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그거 이제 그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매년마다 좀 틀립니다. 좀 다릅니다. 예, 대략 예.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공사할 시기에 이렇게 이제 그 해에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올해는 때문에 한 50억 되나요? 그 두 개 합치면은 지금 이제 그 사실 동부 그 오개면 현대화 사업이 그 관로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원래 50억 정도 되고요. 노 정수장 정비 사업은 150억이 덜 넘어왔다고. 아까 100억 그런 또 따로고. 그거는 따로 따로고. 그러면 우리 그 일반 회계에서는 한 300억 정도 넘어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 아. 왜냐하면 저희들 그 현재 정수장 정비 사업하고 현대화 사업 자체는 매칭 배우로 넘어오니까 지금 넘어온 게다 합치면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들어온다. 그게 이제 그 공사가 끝나면 안 들어올 돈이고 음. 그 시비 수술 시비 100억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마이크 켜갖고. 그런 거는 그러면 자본적 예산을 봐야 됩니까? 사업 예산을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 늘어나는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 예산을 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73% 정도 됩니다. 73%. 예. 그럼 도의 우리 평균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되죠? 거진 비슷할 겁니다. 73%. 예. 하수도 현실화율은 우리가 굉장히 낮다, 그죠? 맞습니다. 예. 20%. 24%, 25% 정도 됩니다. 근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피를 묻혀야죠. 그래서 저희들 수도가에서 판단하는 거는 현재 그 정수장 현대화 사업하고 그 고도 처리 정수 처리를 하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한 7, 8년 전에 그 하학 우리 그 국장에 있을 때 우리 예. 현실화 좀 올렸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놔두지 말고 해마다 조금씩 어떻게 그게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수요 현실화율이 20% 도의 평균 수준도 못 따라간다고 하면 이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뭐 자꾸 표 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정확하게 해갖고 우리가 이게 미래의 비드로서 남겨놓는 것보다는 그때 일정하게 부담합시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예. 자꾸 쌓아두지 말고 우리 지금 우리 그 연금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손대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나중 되면 고가를 대피는 이런 걸 갖다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 그래서 그 손대고 싶은 뭐 지자체 장이라든지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그대로 가다가 말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런 게는 우리가 그렇게 행정하는 건 안 맞고 그때 조금씩 현실화율을 맞춰가는 게 옳지 않겠나.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 예. 그래서 2016년, 17년 해가지고 쭉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쭉 올려왔었는데, 올렸죠, 그렇죠. 예. 그때 2016년도에 이제 상수도 요금 그 현실화율이 거의 100% 거의 근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과장이 73%라 이랬는데 사실상 75% 이상이 좀 되거든요. 예. 저번에 코로나 시기에 그 지원금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낮아진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수도 요금은 이제 경남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 상승세에 있는 진주시가 좀 높게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그걸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 검사를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아마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올해 이제 말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 하수 처리하는데 비용이 100원이 드는데 사실은 도에는 한 40원 받고 그죠? 우리는 한 20원 받고 있고 80원은 갖다가 계속 이게 적자가 누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범위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그 양해를 구해야 되죠. 이는요. 날 쌓아두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율 그걸 위한 대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한번 또 결과를 한번 또 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지금 현재 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99%, 현재 포르테지는 99%입니다. 99%.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이고 뭐 어떤 것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해야 되고 그죠?
예. 만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복지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거나 살고 있으면서도 수도를 땡기 가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기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9% 정도 됐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꼭 5집이 모여야만이 수도를 넣어준다. 이건 아니죠. 이제는 좀 그것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디 뭐 악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구석에 집 지어갖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도 넣어달라 이런 사람이 없거든. 거기에서 뭐 가령 한뭐 5년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한 집 외딴 집에 있으면은 그거는 시에서 부담해서 수도를 넣어주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우리 수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몇 군데 진주시 몇 군데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집 가구들이 몇 개 있죠. 예, 독단적으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그거로 그냥 우리가 뭐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는 말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게 한 사람이 부담해서 수도를 넣기 위해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어떤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선신수도제에서는 안 될 것이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근접한 규칙을 가지고 그 수도를 다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희들도 지금 그 프로테지는 99%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 풀 사업비로 편성을 조금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있으면 저희들 조례가 안 맞는데 5가구가 있으면 이제 급수관을 매설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만 돈을 받는데 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좀 그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해보신다니까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초과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 482억 5,700만 원과 자본예산 292억 7,100만 원, 총계 77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상 대비 5,6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익은 346억 5,800만 원으로 기존 예상 대비 3억 4,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은 5억 3,600만 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2억 8,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3억 8,200만 원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류 피해 조치명령 이해 보전금 국비 지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타 영업 외 수입은 7,200만 원으로 하수도법 위반 가태료 및 그 외 수입 추계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2,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업 비용 지출은 482억 5,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녹조 발생 우심 지역의 총인 처리 강화에 따라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조류 피해 예방 약품 구입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8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수입은
진주 노후 하수관료 정비 사업과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 정비 사업의 환경부 국비 조정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타해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설 사업에 대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4차 변경에 따라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내년 기금 조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292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료 정비 1차 2단계 사업 및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료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및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2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서 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부 보조금 반환, 기타 반환금 등은 2022년 사업을 완료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 정산에 따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은 금액 3회 추경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포함한 4건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 금액과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 초전동의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 공정은 35% 진행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게 올해 23년, 24년, 25, 26 이 3개년 그 사업입니까? 예, 이게 의원님 1차가 죄송합니다. 있었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1차가 있고 이는 3차죠. 이 부분은 3차는 꼭 그냥 이제 계속 사업이라서 계속 사업으로서. 예, 6년간 계속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2년 더 해야 된다 그죠? 네, 그 2025년 6월달에 준공할 그러면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단은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된다면 연차적으로 그 우리가 저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 가구가 만약에 14만 우리 가구가 몇 가구죠? 우리 진주가 그 가구의 뭐 수도 현실화율처럼 네, 몇 % 정도 아니 수도 보급률처럼 네. 몇 % 정도 이게 보급이 되나요? 지금 혜택을 저희들이 받느냐, 이 하수 말입니다. 관로가 1,616km 중에 네? 1,616km를 관로 매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4%가 관로가 매설되었습니다. 갈로가 됐다. 네, 그러면 100가구가 있다면 94가구가 네.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네, 맞습니다. 진주에. 네, 그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하는 얘기죠. 네. 다 끝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의원님 차츰 이제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우리가 그 어렵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 비용하고 하수처리 그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점차 이렇게 언제까지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시기는 단언할 수는 좀 없지만. 예. 예.
그러면 일단은 한 90%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네. 진주의 90% 가구는 혜택을 본다는 예, 얘기입니까? 94% 정도 됩니다. 94% 정도 본다. 네. 아, 그러면 그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지금 현재 그 갈전하고 저 속살이 이쪽에 그 참 한 몇 년 전부터 그렇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아직까지 시공은 안 됐지만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돼 있죠. 네. 예, 포함됐죠. 예. 예. 아, 시공도 안 하고 계획은 언제 잡습니까? 저희들 늦어도 이제 2025년 6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까지. 25년 그럼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죠? 네. 좀 땡기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한번 최선을 다해 좀 네, 땡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기관 이거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아시다시피 정화조가 있는 거하고 갈로 사업이 돼가 정화조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는 큰 천지 차이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과장님 고생하는 짐에 그 좀 더 땡기가 하는 방향으로 예, 시공 순서를 저희들이 그 일정도 있지만 그 예. 부분을 충분히 시공 순서 바꾸는 한번, 부분에 예,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 본인이 사는 어떤 그쪽에도 동네도 보니까 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에 고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들. 그 뭐 일반 정화조에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정화조 없이 바로 뽑아가니까 얼마나 그 편리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저 한적한 곳, 시골 같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물론 뭐 기간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땡겨서 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님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잠시 이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제가 본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삭감된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 4개 사업 부서가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다, 그죠?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국비 확정되는 금액 따라서 우리가 뭐 도비나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정전에 서정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전동 8개주구 정비 사업에서도 돈이 그 내년도는 약 한 69억 정도가 지금 삭감돼 내려오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2025년도 내년이내 다 완기를 지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혹시 내년에도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인해갖고 혹시 그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 작아지면은 2025년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 2026년도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예, 초전동 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1년에 국비가 한 3번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예. 집행률에 따라서 예. 해서 저희들 시입장에서는 그 집행률을 올려서 국비 조정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이게 218억 정도가 깎인 것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내년에 깎인다 소리는 결국은 후내년 25년도에 확보를 다 해야만이 2025년도에 사업이 완결된다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조금 안타깝지만도 상당히 돈이 뭐 예산을 인해서 많이 깎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수도 사업에 좀 예.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안진을 좀 잘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수 조정을 위해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5,254억 881만 3천 원으로 부침 수정 내역과 같이 한 건 3억 1,56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수정 예산안 5,250억 9,315만 9천 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447억 1,388만 4천 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